네,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모님께 전상서를 띄웠다. 지난 주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라는 제목의 문건이 유포됐습니다. 편지를 읽은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데 박 전 대통령은 정말 옥중에서 편지를 썼을까요? 자, 강벽유 기자. 네. 이거 제가 지금 취재하라고 시켰는데 옥중 편지 내용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우선해 주세요. 야,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일일이 연락 돌리면서 네. 한번 그 원문을 좀 받아냈는데 그중에 첫 부분 소개해드립니다. 자,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옥중에서 쓴 글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못난 딸 그네가 옥중에서 인사드립니다로 시작합니다. 부모님 전상서 같이 시작이 되는데 A4용지 3분의 2 분량이라고 알려졌는데 제가 직접 인쇄를 해보니까 2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쓰기도 좀 어려운 긴 글인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쓴 글인가 이렇게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지 내용을 우리 기자에게 좀 음성 대역을 부탁해서 한번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어머니,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세요. 어머니의 눈물은 모두 비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아버지, 불효여식은 도저히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네요. 아버지가 목숨을 던져 구한 이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저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네, 편지 내용 듣는 동안 이수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다 이렇게 주말 사이에 퍼진 글 저희가 지금 음성 대화까지 써서 읽어봤는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라면 눈물을 쏟을 만한 내용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제대로 지지자면 이게 진짜일까? 그래서 네. 의심이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의 평소의 그 어투라든가 아니면 그 자서전을 좀 몇 권 내셨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문체를 보면 이런 문체가 아니에요. 좀 이제 담백한 문체, 좀 강한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문체인데 이 뭐 옥중 서신은 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편지라고 퍼진 이거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리고 뭐 몇몇 단어들 뭐 탄핵 정변이니 뭐 이런 단어들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쓴 편지라고 보기에는 좀 저는 처음 보고는 좀 의심스러웠고요. 그럼 이게 그러면 무슨 뭐 접견을 하면서 대필해서 나온 구술에서 대필해서 나온 편지일까? 그렇게 보기에는 또 뭐 그 유영하 변호사라든가 어떤 변호사들의 그 문투도 아니고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옥중 편지라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체크를 해가면서 따져볼 텐데요. 그러기 전에 편지 내용 조금 더 들어보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원통하고 억울한 세월을 그나마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마운 제 친구들 덕분입니다. 탄핵 정변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도 저들은 분연히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나의 결백을 외쳤고 나를 태운 호송버스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절규하며 나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셨을 텐데 지금 옥중 편지라는 곳에서 한번 보기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자, 이렇게 원통한 상황을 고마운 제 친구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들으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구라고 표현할 만한 대상이 있을까요? 여기 뭐 이제 그 태극기 집회나 뭐 이후 계속 그 법정에 응원을 오는 지지자들을 고마운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저는 결코 친구라고 표현하실 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국민이라고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동지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친구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네. 직접 쓴 편지는 절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뭐 전역 전 의원도 그렇게 뭐 말씀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좀 이렇게 대단히 권위적인 사고로 좀 근대적인 사고로 국민과 뭐 이런 대통령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결코 친구라는 표현을 안 쓸 것 같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부터 청와대 입성해서까지 이현수 기자가 마크맨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구라는 표현을 쓰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이제 외국 정상에서 그 나라와 우호를 따질 때 그런 친구 또는 우정
친구이란 표현을 썼을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친구라는 표현은 사실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뭐 친박계 의원들을 통해서 들어보면요, 이제 탄핵 국면에서 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그 지지자분들에게 매우 감사하다라는 뜻은 그 측근 의원들한테도 여러 번 피력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실제로 이런 뭐 친구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감사하다는 뜻을 이런 편지라는 형식을 썼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2월에 생각해 보시면 근해동산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팬클럽에서 네. 이제 편지를 모아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고 그 삼성동에 전달을 했고 그 박 전 대통령이 감사하다라는 답신을 받았다라는 게 기사화가 돼서 저희도 네네, 다룬 그랬었죠.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하다라는 뜻도 이렇게 뭔가 친필 이렇게 서신을 쓴다기보다는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지,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그것도 친구라는 표현으로 지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과는 좀 맞지 않다. 이 편지는 좀 가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강병규 기자가 아침부터 저한테 이 취재 지시를 받고 고생을 좀 했을 텐데요. 강병규 기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라는 이 글, 어디서 어떻게 퍼지기 시작했는지 취재가 좀 됐습니까? 자, 우선 보수 진영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다 퍼진 것 같습니다. 급속도로 퍼졌는데 주말 사이에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뿌리를 찾아서, 최초 유포자를 찾아서 제가 지지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대구에서 만난 분들이 그 얘기 했어요.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그 글을 보고 울었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유포된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고요. 나중에 뭐 페이스북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포스팅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를. 자, 이렇게 뭐 눈물을 흘렸다라는 지지자도 있지만 가짜로 의심하는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자, 우선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 믿는 지지자들은요, 인간 박근혜는 자신을 위해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다. 비난한다면 참 나쁜 대통령 같이 촌철 살인을 하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일화를 장문의 문자 메시지로 소개하는 그런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한번 뭐 일단은 영국 방문 때 차에서 내렸을 때 한번 미끄러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치마에 걸려서 예, 바로 지금 지금 나오는 영상이죠. 지금 나오는 이 영상입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를 이제 내리는데 이제 약간 지금 삐끗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때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 드라마틱 엔트리, 그러니까 극적인 입장,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임기응변으로 한 임기응변. 그리고 본인의 실수가 있으면 그것을 당당하게 그냥 넘기는 그런 사람이지, 뭐 자신의 잘못을 비굴하게 뭐 변명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게 지지자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가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현수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라는 글들이 유포된 게 이번이 처음이 또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요, 이번에 사실 SNS에 돌고 있는 건 가짜 편지고 예전에 가상 편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가상 편지. 지난해 12월 정도에 이제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실제로 그때는 탄핵 선고가 나기도 전이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이런 편지를 쓴다면 이라면서 이제 냈던 신문에 실렸던 소설가 박민규 씨가 썼던 글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공천을 주고 특혜를 주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그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했던 말투를 따와서 쓴 글이고요. 또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에 계신 아버님조차 내가 뭐하러 대통령 했나, 재벌을 할 걸, 자괴감에 빠지실 게 분명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가상 편지고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좀 비판하는, 박 전 대통령을 좀 희화화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이게 모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퍼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또 하나 받은 당사자가 바로 동생인 박근영 전 이사장이 받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전 이사장은 지금 이현수 기자 판정대로 가짜 편지라고 판정을 했습니까? 예, 지난 토요일 밤에 지인을 통해 받아봤는데, 뭐 일단 지인이 이거 맞냐? 라면서 툭 던져준 걸 봤다고 합니다. 네. 두세 문장 읽고 이건 가짜다라고 결론 내렸다는데, 신동 총재를 통해 그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토요일 저녁이겠군요. 우리 아내도 받은 게 지인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셨다고 그럽니다. 좀 어떤 반응이셨나요? 보수 진영에서 사실을 근거한 내용들이 조금 정확하게 이렇게 카톡이든지 뭐 기타 어떤 페이스북이든 어찌됐든 간에 메신저를 통해서 도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정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결코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근영 전 이사장도 직접 봤는데 가장 눈에 거슬렸던 부분이 바로 친구들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구들이란 단어를 절대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좀 고지식한 단어를 사용하지 이게 친구들이라고 편하게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뭐 태극기 집회에 있던 지지자들을 보통 친구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그래서 좀 사실이 아니다. 진짜 편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친자매인 박근영 전 이사장도 이런 가짜뉴스들이 결코 언니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수희 변호사 보시기에 이런 가짜뉴스들 왜 돈다고 보세요?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편지라는 게 이렇게 특별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어떤 계기들이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게 하나씩 이제 좀 이슈가 되면은 뭐 가짜든 뭐든 그래도 다시 지지자들이 약간은 좀 이렇게 서로 말을 하거나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뭐랄까 계기가 좀 된다고 할까요? 뭐 비록 가짜라고 하더라도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바람, 기대 이런 것들이 또 편지 안에 묻어서 이렇게 또 가짜 편지가 이렇게 계속 유통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람, 기대가 이런 가짜 편지를 만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회상하거나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바람, 지지, 응원 이런 메시지들도 싣고 있을 건데 이런 가짜 뉴스들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지고 또 유통이 되는 과정이 뭐 특정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박 전 대통령들의 지지자들이 사실 재판 과정이 매우 길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결속력을 높이는 용도가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사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좀 많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실제로 최근에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을 던져서 논란이 됐던 그 50대 여성 같은 경우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좀 종반으로 갈수록 뭐 밖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 그리고 재판부를 향한 욕설 이런 목소리들이 커서 재판을 잠시 중단하고 이게 그 목소리를 좀 진정시키고 진행해야 할 정도다 보니까 재판부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겠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좀 재판부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판결 후에 지금 1심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선고 이후에 소위 말해서 신상 턴다 그러죠. 그 재판부들의 신상이 털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심리적으로 어떤 좀 부담은 될 수 있지만 그게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뇌물죄의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는 그 뇌물죄의 경우에 이게 유무죄를 만에 유죄를 그 심증이라고 했을 때 유죄 선고하는 데는 부담이 없겠지만 무죄 심증이라고 했을 때 무죄를 선고하면 이후에 어떤 변화에 대한 영향에 대한 그런 부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심리적인 부담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런 면에서 재판부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역사적인 책무감 이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기자들도 이런 가짜뉴스 잘 걸러서 전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정치데스크에 들어온 제보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영화 택시 운전사의 흥행으로 덩달아 주목받는 인물이죠.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 주변 인물인데 바로 그 며느리인 탤런트 박상아 씨가 네. 지난 주말에 남대문 시장에서 목격됐다라는 목격담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제보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영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와 맞물려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판매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런 논란 속에 그 며느리죠. 박상아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대문 시장에서 목격이 됐고 이 제보자가 이 내용을 제보를 해왔습니다. 좀 배우다 보니까 특유의
특유의 좀 정확한 발음 그리고 약간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그대로 살아있었고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를 꼬치꼬치 물어봤다,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아이들이랑 함께 있었는데 이제 자녀로 보이는 아이도 있었고 이모라고 부르는 아이도 있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또는 전재용 씨와 많이 닮아 있더라라는 게 제보자의 증언입니다. 자, 아쉽게도 제보 사진이 딱 조화 한 면이라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저 제보자가 박상한 씨의 원체 팬이라서 그 목소리를 정확하게 보고 얼굴도 정확하게 인식해서 제보를 해줬는데 이수희 변호사 보시기에 박상아 씨랑 남대문 시장이랑 조합이 좀 연관성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네. 지금 박상아 씨가 이제 미국에서도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남대문 시장이라면 보통 저렴한 뭐 아동복이나 이런 걸 살 때 가는 곳인데 뭔가 안 맞기는 하지만 글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남편이 지금 벌금 40억을 못 내서 지금 2년 8개월 그 노역장 유치를 당했거든요. 뭐 그런 거에서 또 같이 어떤 좀 글쎄 저것까지 좀 보여주기 싫라고 제가 삐딱하게 보면 너무 심한가요? 뭐 그런데 남대문 시장도 갈 수 있긴 한데 네. 좀 우리가 그쵸. 보기엔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현수 기자, 그 박상아 씨가 지난해였나요? 남편 네. 전재용 씨를 면회 갔다가 나오는 네. 모습이 포착되긴 그쵸.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일반에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작년 7월 정도였거든요. 서울구치소에 이제 옥바라지차 남편 면회를 위해서 찾았던 박상아 씨의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이 돼서 실제로 한 2012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의 장녀인 수현 씨 결혼식의 모습을 나타냈던 모습에서 한 4년 만에 모습을 나타낸 거였습니다. 그런데 전재용 씨가 그 수원 그 원주 교도소로 이감이 되고 나서 일당 400만 원을 받는 황제 노역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또 논란이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이현수 기자 이야기한 대로 남편인 전재용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벌금을 못 내서 일당 400만 원짜리 노역으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이수희 변호사, 최근 근황을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좀 저렇게 노역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죠? 2년 8개월을 그 계산을 환산했을 때 2년 8개월이 됐기 때문에 2년 8개월 동안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나머지 액수를 벌금을 납부를 한다고 하면은 노역장 유치해서 나올 수 있지만 뭐 들어갔을 때는 그냥 몸으로 좀 그 표현이 거칠지만 몸으로 때우겠다는 생각 아니냐. 돈은 그렇죠. 안 내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8개월 노역장 유치를 그대로 이행을 할 것 같은데 뭐 월 400만 원 때문에 그때 얘기가 많았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하루에 400만 원. 어쩔 수 없는 게 노역장 유치는 3년이 최대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게 저렇게 2년 8개월에 일일 400만 원 환산으로 나왔는데 글쎄 말씀하신 대로 남대문 시장의 부인은 옷을 사러 오고 정말 어려운 건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난 28만 원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가 저게 통용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데스크 두 전직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까지 짚어봤고요. 세 번째 데스킹 주제 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